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시사토론입니다.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인데요. 최근 우리 지역 정치권에는 일대 사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원의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고, 다른 건 민주당을 탈당했던 인사들이 대거 복당을 한 일입니다. 대선이 불러온 이 사안들 파장도 크고 논란도 큽니다. 오늘 이 문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자로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용호 의원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12월 7일이죠? 벌써 한 달쯤이 됐네요. 예, 많은 질문 받으셨을 텐데요. 국민의힘 입당한 이유 먼저 설명 듣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선거 때 민주당 복당을 하겠다, 당선되면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심판을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그런 심판을 받았으면 당연히 민주당에서 받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 복당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복당 서류를 냈고, 또 그 서류를 내는 과정에서도 지도부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 내라 해서 낸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내라 그러면 꼭 뒤통수를 쳐요. 그 다음에 하몽차사예요. 그게 한 7, 8개월 계속돼서 대선은 임박하고 그쪽에는 답변이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저의 수없이 많은 분들이 같이 하자고 러브콜을 한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를 더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민주당 복당을 못한 이유는 민주당의 기득권, 그리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패거리, 이걸 못 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데는 뭐 제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포용성을 갖고 좀 했었으면 할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예, 민주당 입당을 거부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의석이 많기 때문에 예, 제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좀 배부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제가 복당 서류를 내고 나니까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을 하고 있던 분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민주당을 지켰는데 제가 오면 민주당의 이제 주도권을 놓치는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기득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기득권을 만일 제가 들어오면 놓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시민들은 저한테 복당을 원하는 이유는 제가 뭐 잘 되라는 차원에서 복당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 기득권을 좀 들어와서 좀 청산해달라라는 요청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거센 좀 반발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벽을 못 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역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의원님께서 계속 뭐 당선되면 민주당이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셨던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설명해 주신 것 같고, 다만 이제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 선택을 할 때 이제 그 정당의 어떤 비전이랄까요, 정체성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으셨습니까? 사실 호남에서는 뭐 우리가 민주당 너무 익숙하잖아요. 예. 민주당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오신 분들이고, 더구나 지금 국민의힘으로 건너가는 것은 뭐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처럼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입당을 해가지고 이게 빨간 옷을 입는데 몸이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저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받아주지 않았었을 때 많은 분들은 차라리 무소속으로 있어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무소속으로 있었던 것이 4년이에요 벌써. 근데 원래 이해찬 대표가 있을 때 그때도 이해찬 대표가 충분히 얘기해서 사실 냈거든요. 근데 그때 뒤통수 맞았어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무소속으로 할 거냐. 정당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당에 가는 게 맞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된다면 계속 무소속으로 있는 것보다는 정당 정치를 해야 되겠다. 저도 이제 2년 남짓밖에 안 남은 상태여서, 그리고 알다시피 호남은 저희 외에는 다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무슨 법안이든지 아니면 지역 사업이든지 이런 데서 늘 반대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정리하겠다라고 해서 지역 차원의 지역 발전 차원에서 좀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다음에 평가받겠다 이렇게 저는 과감하게 호랑이 잡으러 간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임정엽 전 군수님 오셨습니다. 뭐 이제 복당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주당 또 이제 당직을 맡으셨네요. 공동위원장. 예. 임정엽 위원장님은 민주당으로 다시 또 복당한 이유 무엇입니까? 저는 복당이라는 말을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 조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2022년에 대통합 조치를 하게 된 것은 뭐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원래 뿌리가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개혁 세력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함께 하게 된 것이다. 또 세 번째 가장 큰 것은 이재명 후보의 대통합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복당을 하게 된 것은 역사가 잠시는 거꾸로 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앞으로 가더라고요. 수구 보수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우려하는 많은 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게 잡고 역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우리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 세력들이 나라를 책임지고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만들고 그리고 국민들의 희망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정권을 창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복당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그 한 번 덧붙일까요? 우리 임정엽 우리 위원장님은 저한테 밥 사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거세게 사실은 복당을 막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는 그 복당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의힘으로 가니까 그때부터 비상이 걸려가지고 뭐 송영길 대표 많은 분들이 이제 대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임정엽 위원장님은 굉장히 사실은 원래 민주당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찾아가는 게 맞는데 그러나 제 덕분에 뒤늦게 간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 사실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예, 임 위원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면 예. 그 전주시장 출마하실 때 그 당시에 민주당은 어떤 이제 그 임정 군수님에 대한 어떤 결격 사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은 대통합 대사면 원칙 속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 그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전주시장 출마를 하기 전에 민주당 후보로 공천으로 2번의 군수를 했죠. 예. 이미 예. 작은 결격 사유 문제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저도 항상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항상 하고 있었죠. 이미 민주당에서 공천을 2번을 받았는데 예. 군수는 자격이 있고 시장은 자격이 없다.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의당에서 권태용 익산 지역위원장님 나오셨는데요. 네. 두 분 말씀 쭉 들어봤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좀 익숙한 어법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제일 문제는 이 취약한 정당 체계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특히 제일 큰 피해자는 국민이고 예. 그 개별 정치인들도 그런 취약한 정당 체계에서 그 제대로 된 어떤 정치 훈련이나 준비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선거 때마다 어떤 줄이 동아줄이냐 이 동아줄 간별사가 돼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거기에 대한 논리는 그 양당에서 상대 당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선택,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는 그런 항상 양당 체계의 어떤 적대적 공존 여기에서 근거되는 논리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 선택의 어떤 논리로서 이제 작동이 되지만 결국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대체 정치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한 사람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기 예. 때문에 정당이라는 것들 헌법이 조직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고 이 정당을 통해서 동일한 어떤 가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고 실천해 나가는 이게 정당 정책 기본일 텐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면 큰 선거가 한 바퀴 돌 동안 하나의 정당으로 있다가
이게 다음 선거로 큰 선거로 넘어가게 되면 정당 명이 바뀌거나 정당 체계가 바뀌는 이런 굉장히 불안정하고 취약한 이런 정당 체계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낳고 있다. 뭐 이용호 의원님 아까 이제 민주당이 사실 거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하시지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 두 당 간에 별 차이가 없는 당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임정 전 위원장님 예전에 이제 여러 이제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때 국민의당 하실 때 다 뭐라고 하셨어요? 새정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약속들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 이 모든 선택의 이 문제점은 이 정당 체계가 얼마나 취약하고 현재 정당 체계가 얼마나 무능한지 사실 여기에서 스스로의 위치와 역할을 더 깊이 고민하고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예. 복당 그리고 이번 입당이 이제 대선 국면에서 분명히 있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복당과 입당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뭐 권태웅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당의 정체성, 그다음에 정당의 어떤 시각, 갖고 있던 뭐 그동안 이어왔던 역사적 맥락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용호 의원님 국민의힘 가신 것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정당 정치 그리고 유권자가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에 맞는 선택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제 입장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는 게 이게 이념과 철학이 다 공유되는 정당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당 구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 구조고 어정쩡하게 이념이 조금 이념적으로 보수 진보 이렇게 돼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을 만나보면 보수에서 진보까지 다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도 이념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상태여서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에 만난 부분도 있어서 꼭 이념과 정치 철학만 갖고는 얘기하기 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좀 우리가 가치와 어떤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정당으로 되려면 조금 지역 정당의 구도를 좀 탈피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저 권태웅 우리 위원장 계신 정의당은 비교적 이념 정당에 예. 가깝죠. 그래서 예.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금 같은 정당 구조가 좀 깨지고 새로운 형태의 이념 정당들이 생기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 이용호님은 이제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기 임정군 수님께서는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당 가셨다가 다시 민주당 오셨는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컸습니까? 아니면은 대동소이한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까? 현재의 국민의당이 아니고 과거 제가 몸담았던 국민의당은 예. 민주당과 이념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 특히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실사구시형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념과 철학도 중요하고 거기에 더하여 그 뿌리인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장 중시하셨던 정말 국민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실사구시형으로 제대로 된 그런 정치, 사랑받는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항상 더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정의당이나 노동당, 녹색당 이런 경우는 이념과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이 먼저였지만 민주당은 그리고 과거의 국민의당은 그런 것 플러스 실사구시도 훨씬 더 많이 봤다. 또 때에 따라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일본 같은 경우는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정당 아주 건강하고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권태웅 위원장님 조금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지금 정당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 관점에서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정당의 현실을 다 반영하는 말씀들이세요. 문제는 지금 현재의 이 정당 체계의 문제점 때문에 그 앞으로 도대체 이 정치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리고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 코로나로 3년째 저희가 정말 어렵고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2030년까지 현재 탄소 배출 2010년 기준 50% 정도를 감축해야 그 다음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형국인데 이 사회 경제 전체의 체제 전환 이것이 2030년까지 사실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계적 경쟁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이번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과연 그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심도 있게 준비되고 있는가, 얼마나 서로 경쟁되고 있는가. 이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뭐 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 앞으로의 과제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한가한 얘기일 수 있다. 예. 이번 대선을 놓고 봐서도 정말 목전에 닥친 이런 큰 위기적 상황에 대한 경쟁과 논의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 굉장히 비방전에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닥칠 앞으로 미래의 과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가 현재 국민들이 던지는 질문이고 굉장히 엄중한 과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걸 준비한 정치인이 누군가를 선출해야 되는데 지금 대선을 보고 있으면 이 무당층이나 내지는 아직도 입장을 밝히지 않는 유동층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현재 정치권이 정말 근본적으로 맹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예, 예, 문제.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태영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또 기후변화에 관한 대응. 그런데 이제 제가 민주당과 그 과거 국민의당 이런 얘기할 때 실사구시형으로 우리가 정당을 운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이 거대 담론으로만 논의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만들고 그걸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던 사례들이 민주당 소속 제가 과거 완주군수를 할 때 군수들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아서 나라를 한번 바꿔보고 싶은 노력들을 여러 번 했는데 대통령을 뽑고 나면 또 일정 부분에 관해서 욕을 하게 되고 뭐 장차관 욕도 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불평불만과 욕만 할 것이냐. 예. 그러면 시장 군수들이 자기가 경영하는 지역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합치면 이게 좋은 사회가 되고 국가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대응 그리고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자치단체장도 같이 함께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서 떨어진 2013년에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토론도 하면서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좋은 시장학교, 목민관 클럽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에 관해서 그때 그런 좋은 사례들도 만들고 그래서 거대 담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뭐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걸 실천해서 바꿔나가는 거 이런 것이 살아있는 실사구시형 정치가 아닌가. 민주당에서 그런 일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다.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이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갑자기 기후 변화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물론 준비해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문제점들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이게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지 못하고 또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되고 나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더구나 지금은 여당의 의석이 지금 여권 의석이 거의 18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결합해 놓으면 마음대로 폭주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면 기후변화의 문제가 탈원전하고 어떻게 연계될 것이냐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한 조화도 필요한데 그냥 대뜸 탈원전 시켜가지고 이제 이런 나중에 뭐 전기값 올라가고 지금 사실은 한전 굉장히 적자거든요. 지난해 뭐 4조 적자라든가.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탈원전하기 위해서 수십 년 준비를 하거든요. 이런 어떤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얻어서 숙성시키는 과정 없이 5년 단임이라고 하는 대통령 제도하에서 그냥 일도양단의 방식으로 딱 끊는 이런 것들이 좀 대한민국의 어떤 지속 가능성, 발전성 이런 걸 참 저해한다라고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좀 이 제도를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예. 정리를 할까요? 지금 예, 예. 뭐 정당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당의 가치, 이념 이렇게 얘기하다 그것보다는 또 실사구시형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대선 쪽으로 조금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이 대선과 연관성 속에서 벌어졌다고 다들 동의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야기로 좀 옮겨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복당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요. 이재명 후보의 대선전, 이재명 후보의 어떤 득표 이런 것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임정혁 위원장님께서는 복당의 변으로 아까 뭐 뿌리가 같다, 그다음에 위기를 돌파하겠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예.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하시겠습니까? 우선 정당 원론적으로 보면 정당은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하는 정치 조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권을 창출하지 않으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 위기 앞으로도 현재도 물론 그 위기는 일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고 폭넓게 많은 걸 받아들이면서 해야 되죠. 그런데 같은 뿌리였던 그리고 뭐 비판적 지지 세력이기는 하지만 크게 한 뿌리였던 사람들이 갈라져 있고 마음을 허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 저희들이 예. 함께하는 모습으로 일단 동의를 좀 받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역할도 좀 분담을 해서 중도층에 관한 공약 그리고 2030 많이 마음이 떠났다고 그러는데 구체적 이 정치 비전들 또 구체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이분들을 설득해 나가고 지역까지 좀 넓혀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임 위원장님 말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계신 분들의 뭐 어떤 서운함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대통합, 뭐 복당 이런 이야기. 예, 제가 국민의힘에 간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많은 기대가 있고 예, 제가 갈 때만 해도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 있는 상태여서 그때는 호남에서 상당히 위기감이 이렇게 되면 정권이 넘어가겠구나 이런 정도 위기감이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권이 교체되면은 호남은 너무 소외될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그때 제가 보험용으로 리스크 해지용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많은 격려가 있었고 저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기존에 이제 예전에 갖고 있는 그 보수 국민의힘에 보다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임종혁 우리 위원장님 들어가고 다 그쪽에 대통합하는 것들도 효과 있겠죠. 저도 예. 훌륭한 분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강을 건너서 가는 것에 대한 충격과 효과와 예, 그다음에 같은 옛날의 식구들이 모이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정도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복당의 효과는 확실히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연초에 발표한 KBS 여론조사를 보면 그 전까지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우리 전북 쪽에서 약 20% 정도였었는데 그때 발표한 걸 보니까 KBS 1,500 샘플 한 거 보니까 8% 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물론 일부는 후보의 자질 문제도 있고 또 국민의힘의 자중질환 때문에 내부의 혼란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개혁 진영에서 정권을 다시 잡아서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서 그 위기 때문에 저희를 부른 이유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남북 문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코리아 리스크 분단 상황에서 이런 것도 민주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고 가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 1조 2,596억 불. 예. 아주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죠. 규모도 세계 무역 8위로 올랐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이 역사가 제대로 순항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복당을 해서 힘을 모아서 정권 재창출하는 게 맞다라고 우리 도민들이 동의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한마디 또 저 더 해. 권태용 위원장님 아니 말씀 우리 저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내가 좀 말씀하시죠. 해야 되겠는데 예. 지금 이제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이 치적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재명 후보 요즘에 그쪽 되면 정권 교체라면서요. 그러면 이게 나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정권 교체인가? 그쪽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 해왔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높아요. 네. 근데 왜 정권 교체라고 자꾸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참 의심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복당을 일괄 복당을 해서 이제 해서 들어가신 것 때문에 지지도가 올라갔다 하는 것은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효과보다는 이게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위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단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고 또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사면 그러는데 그분들이 죄를 졌냐? 이건 용어가 잘못됐다. 그래서 적어도 민주당의 자세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당, 민주적인 정당, 포용적인 정당, 개방적인 정당이 되려면 적어도 호남에서 우월적인 뭔가를 갖고 자꾸 이렇게 접근하는 건 잘못됐다. 저는 꼭 지적하고 싶어요. 예. 권태용 위원장님 뭐 전에 발언 기회 드리려다 이렇게 왔는데요. 네. 두 분은 지금 뭐 복당, 입당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뭐 두 분은 말씀하고 그렇게 계시거든요. 말씀하셔야죠. 예, 예, 두 그렇게 하고 분이 어쨌든 계시거든요. 정치적 선택을 했는데 예. 그 선택에 효과가 없다고 예. 하면 사실 뭐 그 선택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뭐 당연히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요. 예. 사실 대선을 앞두고 두 당이 영입 경쟁을 하고 또 영입 경쟁의 하나로 또 이제 복당 뭐 대사면 이런 것까지 쭉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이용호 의원님이나 우리 임정엽 전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호남 지역 기반을 어떻게 서로 그 가져갈 거냐 이제 이런 틀에서 영입 경쟁을 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계층 기반, 지역 기반, 뭐 세대 기반 정당들이 이제 그런 기반들을 가지고 자기 정책을 계속 호소하고 그 정책을 실천해 나가는 것들인데 정치라는 게 신뢰에 기반해서 결국에 사회 갈등을 대통합하는 게 정치의 임무이고 그 정치의 임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유능한 정당이 필요하다. 이게 정치의 가장 ABC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러한 기초에 비춰봤을 때 이번 대선에서 여러 영입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넘어서 일어나야 되는 건가. 이것은 기존의 정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뢰, 그다음에 어떤 정책 능력 이제 이런 부분들로 사실은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경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구태스럽다. 예. 예, 그리고 너무 새롭지 못하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전에 소위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새로 당을 만들었을 때 저희 당원들이 일부 유승민 의원을 지지 성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보수가 좀 건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경쟁의 질도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 전체가 좀 좋아지기 위한 그런 오래된 고민이 필요하고 아까 독일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정말 굉장히 큰 의제들은 수십 년을 준비하고 국민적 합의 과정도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그 정책이 국민적으로 채택되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과연 우리 사회의 정책이라는 게 5년 이상을 넘어가는 정책이 있는가. 대부분은 용두삼입니다. 크게 던져놓고 뒤책임을 못 져요. 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라는 것들이 처음 던졌을 때보다는 끝에 가서 그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정리해서 보면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이 정당 체계의 취약으로 인해서 여러 선택의 지점에 내몰리고 있는 측면에서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만 길게 본다면 본인들의 하나하나의 선택이 이런 정당 정치의 혁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저는 성찰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임정엽 위원장님 복당의 파장이 참 큽니다. 왜냐하면 뭐 민주당의 독점 구도가 훨씬 공고해졌고요. 또 도로민주당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복당 안 민주당 했으면 얘기- 독점 구조가 예, 훨씬 강해졌습니다. 민주당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독점이
더 굳어지는 거, 더 강화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해명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조금 다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그 정당의 공천 이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폐해 이런 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되돌려서 잠깐 보면 2006년도에 지방선거 때 보면 무소속과 민주당과 열린당이 5대 5대 5였습니다. 14개 시군, 시장군수, 도지사를 합치면.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거 이것은 뭐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더 국민을 섬기는데 그리고 좋은 정책 또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이 일할 때 저희들을 뭐 지지해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저와 이번에 많은 범민주 진보 진영의 세력들이 함께 대통합을 하면서 민주당의 독주가 더 공고해졌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데 예. 더 사랑받고 능력 있는 그리고 실사구시형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더 겸손한 자세로 배우면서 노력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엽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오셨어야지 이게 일당 독재라는 게 없어졌을 판인데 사실은 일당 독재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야지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또 특히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득권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주류로 계속 수십 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도 민주당, 시의원, 도의원도 민주당, 거기에 주변에 있는 관변단체 다 민주당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나쁘게 얘기하면 부패구조로 연계될 수가 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적어도 이 호남의 일당 독재라고 하는 것을 늘 좀 흐트러뜨리고 자극을 주는 죽비 같은 아니면 매기 같은 역할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대로 민주주의가 되려면 적어도 6대 4가 되든지 7대 3이 되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 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늘 싸워요. 내에서. 여기서 자꾸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공천의 잡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이번에 좀 뜻있는 분들 더구나 국민의당에 옛날에 계셨던 실사구시적인 정치를 했던 분들 우리 임종엽 위원장이나 유성엽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원래 민주당의 그 내부에서의 그 끼리끼리 정치 패거리 정치를 굉장히 타기하고 그 당시에 나왔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중간에서 제3지대를 만들든지 아니면 양당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간에 싸우는 데 있어서 캐스팅 보트를 주든지 뭐 했어야 되는데 다시 이제 본가로 들어갔는데 좀 그런 아쉬운 점은 사실 좀 있습니다. 저라고 왜 뭐 국민의 힘으로 왔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요청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제가 시작부터 그리고 제 생각이 온전하니 또 저에 같이 함께 해온 분들이 민주당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무소속으로 있으면서는 견딜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 생각들 해보니까 그건 제가 갈 길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못 갔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호남을 껴안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저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의원들의 뭐 동행 제도를 만들어서 호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호남에서 하는 많은 사업과 정책들을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을 좀 무너뜨리고 일부 또 동의도 좀 해주고 이런 노력들은 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도 더 폭넓게 국가 경영에서 동진 정책도 김대중 대통령 때 아주 적극적으로 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좋은 민주당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여기서 독점적으로 민주당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민주당 비판 참 많이 합니다. 뭐 전북 정치 이야기할 때 민주당 독점 바로 따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그토록 이렇게 독주할 때 국민의힘은 또 정의당은 뭐 했는가? 왜 이렇게 대안 세력이 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좀 먼저 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일당 독점 구도가 가지는 폐해는 사실 너무 강한 것이라서 아까 이제 임정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개별 정치인의 노력으로 그걸 넘어서는 건 어렵다. 결국 제가 경제학도입니다만은 경제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독점입니다. 이 독점의 폐해. 예. 그래서 정치든 경제든 이 독점의 폐해는 무능과 부패다. 이건 철칙입니다. 제가 전북 도민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북의 정치가 사실 훨씬 더 유능해져야 현재 어려운 전북 현실을 그나마 좀 타개할 수 있다라는 데 동의를 하신다면 이러한 일당 독점의 정치가 가지는 폐해를 유권자들이 사실은 막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전라북도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정당이 어떤 정당이 되는 게 전라북도 정치에 바람직할 것인가? 저는 그런 질문들 저희 유권자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 이용호 의원님 글로 가신 것도 굉장히 사실은 아쉽습니다만은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걸 통한 어떤 건전한 보수 과연 그런 건전한 보수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어떤 정치 경쟁 체제에서 정말 그 국민들이 일상 또 우리 도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 체제 그런 정당의 어떤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에서 도입돼야 된다면 과연 어떤 정당이 그런 역할을 함께 민주당과 경쟁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질문들 한번 더 던지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뭐 했냐 정의당. 저는 뭐 따끔한 저는 질책을 받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핑계를 하나 대자면 현재의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 아까 5년 단임제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원인은 50% 이상의 어떤 사표를 발생시키는 현재의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를 넘어서기가 정말 어렵다. 예. 지금과 같은 어떤 지역주의 관성에서 정당과 정당 간에 적어도 3대 7 이상의 이러한 경쟁 체제로 발전해야 도민들에게도 유익한 그러한 정당 체계가 된다는 건데 이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 1%라도 많으면 당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여러 번 도전을 하지만 그게 넘어서지 못하면 사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나마 저희들은 뭐 저희 당원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생활인들이 많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10년, 20년 부딪히고 노력하고 하지만 이제 그걸 못 넘어서니까 거기에서 오는 한계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무거운 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당의 책임성, 정당의 유능함, 정당의 사회 통합력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한 일상적 노력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공론장을 지역에서 노력해서 더 확장하고 이게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정의당이 앞으로 해나가겠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이용호 의원님. 네.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왜 대한정당이 못 되는가 하는 사실은 뭐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정당 차원의 문제 플러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소선거구제 이것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구조 속에서 이미 일당 독점적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괜찮은 사람 어떤 인적 자원이 민주당 이외에는 가지를 않아요. 사실은 좀 그 젊은 청년이나 또 많은 경험을 갖고 유능한 사람들이 민주당을 벗어나서는 실제로 당선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거의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고갈되고 이런 그다음에 또 호남에서는 민주당 그 지지도가 워낙 높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핸디캡을 갖고 다른 데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치 지형이 민주당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 외에 그 지방자치 의원들까지 다 거의 그쪽 민주당이고 또 심지어 언론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요. 예. 아니 MBC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의 목소리가 크고 예. 그분들의 의견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보도가 많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예. 뭐 편파 보도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보의 양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도민들이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 실제로 거의 민주당이고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다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정보의 편식과 기울어진 운동장과 이런 것들이 자꾸 일당의 어떤 구조를 강화시키는 구조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발붙기가 어렵습니다. 정의당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도 이 호남 지역에 정말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노력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워낙 기득권이 커서 그 모든 것은 예를 들면 호남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도 야당 탓이다.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예. 벗어나기 힘들지만 제가 이제 야당으로 갔으니까 가서 적어도 어떤 그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제가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예.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공공의대만 해도 지금 공약한 지가 4년 됐습니다. 법안 낸 지가 4년 됐어요. 지난번 20대에는 여당의 의석이 적어서 그렇다 이해를 해요. 지금은 18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번에 가서 사실 국민의힘 반대 안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된다. 저는 저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저런 노력들이 조금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호남에서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 뭐 이용호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뭐 꼭 하셔야 될 말씀 다 담으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저희 뭐 시간이 거의 돼서요. 마무리 발언을 좀 듣겠습니다. 저기 권태용 위원장님부터 해서 이렇게 조금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뭐 입당 복당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정치가 가지고 있는 현주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짚어봤던 것 같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이 잘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또 대선과 지방선거의 이 선택이 앞으로 10년, 하지만 이 10년은 기존의 10년과는 전혀 다른 1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생존, 우리나라의 생존, 지역의 생존, 이 생존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떤 구조를 가져야 정치가 제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정치인들이 정말 제대로 좀 준비된 정치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보시고 한 표를 행사해 주시는 게 지역을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정의당에서도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 어떤 일당 독점 구조 정말 경쟁하는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의당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만큼 저희가 책임지겠다 이런 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정엽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신년을 맞아서 우리 민주개혁진영이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위기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민주당, 그 민주당이 일부 미흡한 점에 관한 채찍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반성하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 유능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자치단체장 때 이재명 후보와 같이 일을 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성공이 또 저의 성공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과는 남다른 그런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역사가 순리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또 희망의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호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국민의힘이 다소 미흡한 것이 있었고 뭐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너무 일당 중심으로 가면 다수의 횡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이나 그 외에 법안이나 현안들이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이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 있느냐, 서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사실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어떤 훼손된 민주주의가 정상화되고 공정과 그리고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치인 당적 변경은 정치인 개인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유권자와의 약속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당, 복당에는 또 많은 뒷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이 맞는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마련한 대선 특별기획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첫 시간으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의 집중 대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사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